이재명 대통령이 2억 5천 신고했어요. 정무수석 재임 중에 국회에서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예금이 4억 5,500만 원이 늘었어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네. 우상호 후보를 저격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그러니까 폴리니스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이번 분석에 좀 동의할 수가 없네요. 그래요? 강원도를 민주당 확실로 분류를 해주셨어요. 예, 민주확실로. 네, 지금 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요? 그럼요. 왜냐면 최근에 여론조사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여론조사가 정확한 수치면 KBS 그러면 KBS 부산 KBS 춘천 총국이 최근에 도지사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두 후보 간에 7.2% 포인트 차이가로 좁혀졌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한 자릿수, 그러니까 오차범위 원래 애초에는 다른 여론조사는 두 자릿수 두 차이까지 자릿수였죠. 있었죠. 그래서 많이 좁혀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왜 이게 좁혀지고 있느냐라는 이유를 찾아보면 우상호 후보가 워낙 지역 활동을 하지 않고 특히나 이 축의금 문제, 오늘 장동혁 대표가 짚어주신 그 축의금 문제 이런 것들이 강원도 정서랑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중에 국회에서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재산이 예금이 4억 5,500만 원이 늘었어요. 재산인 걸 본인이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얼마나 축의금이 도대체 얼마를 받은 거냐? 이게 실적법 위반 소지는 없느냐? 다 축의금은 아니지만 당연히 예. 이건 검증에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상호 후보가 이런 검증 요구에 아들한테 상처 주지 말아라. 내가 25년 정치하면서 마당발 활동을 했는데 예. 이 정도도 못 받느냐라는 이렇게 좀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죠. 왜 많은 분들이 이 우상호 후보의 그 발언은요. 내 자식에게 4억 5천만 원 축의금 주지 못한 수많은 부모들을 되게 답답하게 만드는 발언이셨어요. 4억 5천 다는 아닐 거예요. 예. 아니더라도 근데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많이 받은 것 아니냐니까. 그 가족보다 더 높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2억 5천 신고했어요. 네. 경조사로 예.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장남 결혼시켰고 2억 5천만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예. 근데 이제 이 우상호 후보도 이번에 공개된 걸 보면은 경조사 등 해서 늘어난 예. 게 4억 5천만 원이라고 본인이 공개를 했던 것이에요. 저걸 좀 올렸군요. 네. 그래서 근데 반면에 김진태 지사는 도지사 되자마자 똑같이 장남을 결혼시켰어요. 예. 근데 주변에 알리지도 않았고 본인은 축의금을 아예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 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는 무엇일까? 어떤 걸 원할까? 왜냐하면 본인이 주변에 청첩장 돌리지도 않았고 공무원들한테 돌리지도 않았다고 얘긴 하지만 그거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점점 이 강원도민들께 알려지면서 그럼 강원도 현안도 잘 모르는데 도덕성까지 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여론이 조금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 지형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대구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대구 여론이 빨리 올라와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중앙에 있는 서울에 있는 우리 언론이 더 이상 대구를 논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서울을 얘기하고 부산을 더 얘기하고 충청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민주당 후보들의 문제점, 실언 이런 게 더 주목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할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대구는 국민의힘이 결집해서 끝내고 이제부터는 서울로 부산으로 접전지로 가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울산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근데 울산도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울산이 근데 지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김두겸 후보하고 박맹우 후보가 지금 단일화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판세가 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보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분열됐었는데 이쪽에 지금 단일화 합의를 한 상황.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의 후보는 아직까지는 그 단일화를 에 대한 소식이 크게 막 이렇게 긍정적 소식이 들어오는 거는 없는 듯한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도 김상욱 후보는 단일화보다 지금 본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런 협박이 있었다면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당연히 조심해야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이제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예. 본인이 뭐 트럼프급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굉장히 본인을 좀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 아니, 이런 그래도 생각도 이게 들고요. 울산시장이면은 네. 굉장히 그래도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네, 그럼요. 일단은 그래서 어쨌건 간에 지금 이제 뭐 조심하는 것과 예. 지난 선거에 보면은 이제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예. 나는 테러가 두렵지 않다 하면서 이렇게 셔츠를 탁 푸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정말 우리 그 유권자들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위협이 있을 때 조심하는 것과 어떤 뭐 지지자들의 어떤 국민 시민들을 뭔가 잠재적인 위협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좀 과도한 이런 모습들이 과연 예.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건 이 울산도 저는 지금 김두겸, 박맹훈 단일화에 이 신호탄을 기점으로 해서 예. 보수가 계속 결집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부울경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맹우 후보가 예. 지금 이 시간쯤 아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거예요. 좀 보니까 2시 20분쯤 이제 울산에서 단일화 조건, 그 단일화를 어떻게 하자는 제안을 이제 하는 기자회견을 좀 여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조금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당장은. 예.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조금 내걸고 서로 좀 논의를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조금 빨리 하면 좋겠는데 그게 그게 조금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효과가 반감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좀 논의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결국 저는 확정이 된 건 아니니까 네, 아직. 결국 중요한 건 시민들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 단일화는요 시민들이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또 KBS 울산이 이제 이 여론조사란 게 있어요. 그래서 5월 7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따끈따끈한 여론조사인데 그러네요. 어제 나온 거네요. 네, 그러니까 김두겸 후보가 37.1, 김상우 후보가 32.9.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예.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소속 박맹우 후보가 8.5%예요. 그러니까 박맹우 후보가 그냥 과거에 울산시장도 지냈고 그렇죠. 울산에서 인지도가 꽤 있으시죠. 국회의원도 하셨지만 예. 지금 이 시점에 많은 울산에 계신 우리 유권자분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김두겸 후보에게 좀 더 힘을 모아주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이런 여론 조사가 나오면서 예. 박맹우 후보도 조금 단일화에 좀 응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네. 저는 박맹우 후보가 정치를 하다 보면 좀 억울하고 답답한 점 왜 없겠습니까? 그런 거 다 있을 수 있어요. 또 사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본인이 결국에는 뭐 백의정군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죠. 그 이유가 다 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왜 없겠어요. 그런데 박맹우 후보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본인이 당을 사랑했던 만큼 그걸 다시 좀 생각해서 이번 선거의 의미,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견제, 이 대전제 안에서 본인의 대의를 위해 좀 소알을 좀 내려놓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좀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자, 전체적인 판세를 좀 짚어봤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그런데 너무 독주를 해서인가? 아니면 너무 솔직한 건가? 삼성전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노조 위원장분이 뭐 당연히 자기 권리니까 뭐 휴가도 가고 그리고 또 내 돈으로 비즈니스 타고 그건 뭐 다 뭐 그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요,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잖아요. 없죠. 뭐 그렇긴 한데 너무 솔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도 너무 좀 솔직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 10명 중에 8, 9명은 공소 취소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공소 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아는 국민이 없어요. 법률적으로 가면 피곤한 문제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참 뭐 이게 비꼬아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계신다. 더 하시라. 그래요? 더 하시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뭐 일각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공소 취소라는 용어가 사실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어려워서 모르시는 분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저 발언을 하신 의원님 덕분에 예. 모든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시겠죠. 아. 네, 공소 취소가 무엇인가. 예. 네.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위한 이제 빌드업의 하나의 이제 방법인데 네, 이게 뭐지?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법률적 용어를 강제적으로 공부하게 됐다. 저는 예. 그렇게 보면서 오히려 네, 그래서 이분이 이 발언을 하신 것 자체가 어쨌든 국민을 굉장히 지금 낮게 보면서 이 오만함을 드러낸 결정적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법률 용어를 저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예,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사실 네. 뭐 저희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걸? 네, 모르는데 그 모르는 것을 이렇게 폄하하고 뭔가 가르치려 드는 저런 모습을 과연 어느 국민들이 보고 좋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분만 지금 저런 망발을 한 게 아니라 예.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선거 필드에 뛰고 있는 후보들도 다 국민을 향해서 야 컨설팅 좀 받아봐 예. 이런 말도 했고 어허. 너 아파트 없으면 빌라 사라 이런 말도 했고요. 예. 네, 지금 하나씩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다.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판이 내란 심판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은 이미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내란이라는 말은 아마 피로감이 극에 달했을 거라 보고 오히려 지금 이 정권에서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 이 오만한 당 더불어 오만당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댓글도 제가 아까 댓글이 좀 네, 나와 댓글에 있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황금 항아리님께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저런 말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만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민들이 잘 모르면 해도 돼요? 그러네. 네? 아니 국민들이 모르면 정당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 야 국민들 몰라 빨리 해도 되나요? 안 그건 되잖아요.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라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이라면 예. 설령 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 생업을 살아가느라 설령 법률적 용어를 모를지언정 예. 그래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죠. 국민이 모른다고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네요. 이 공소 취소가 뭔가요? 아니, 이미 여러 가지 유죄가 확정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재판이 중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 혐의점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국민들과 똑같이 권력이 있든 없든 똑같이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무죄가 나오면 무죄가 나오는 것이고 예. 죄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모른다고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몰래 그냥 재판도 못 받게 공소를 취소하는 게 온당한가요? 저는 저런 태도가 굉장히 오만한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고 법치가 무엇인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선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망각한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미호 TV님하고 경희윤님 그리고 이지수님 성희른님도 그렇고 공소 취소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박성준 씨 이렇게 맞아요. 댓글을 그러니까 이거 권 맞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사실 공소 취소가 뭔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사실 저도 그게 뭐 설명하라 그러면은 어렵죠. 한마디로 딱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언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이 있는 것이고 언론이 그것을 국민 눈높이로 쉽게 풀어드리고 이걸 여러 가지 시각을 제시해드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엄티브가 상세하게 다 설명드리고 있고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좋아요. 저희가 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구독자 여러분들은 판단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네요. 저는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좋아요.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을 꼭 그다음에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